안녕하세요. 남윤희 국어 강사입니다. 오늘 개성고등학교 국어 전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일산이랑 성북 메가스터디에 출강 중이고요. 국어교육 전공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20대 초반 동안 국어에 대해서 연구만 했다 보니 다른 선생님들보다 좀 국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또한 전에는 이제 반포에 있는 국어학원에서 고1부터 수능까지 이제 수업을 했었고요. 이제 길지 않은 경력이기는 하지만 세화여 중에서 국어과 교사를 했었습니다. 네, 개성고등학교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한마디로 하자면 어렵습니다. 네, 매우 어렵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 외부 지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학교부에서 나눠주는 프린트 외부 지문뿐만이 아니라 아예 생으로 외부 지문이 나오는데 이 수준이 고3 수능 수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에도 4개년 수능 특강에서 랜덤하게 지문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또한 문제들이 상당히 쉽지 않고 지문도 굉장히 현학적인 편입니다. 문법은 독서랑 문학에 비해서는 다소 평이하게 출제된 편이긴 하지만 출제 범위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의 경우에는 1학기 중간고사 때 운 한 단원만 이제 시험을 봐요. 그런데 이제 개성고등학교 같은 경우 이 시험을 보려면 음운뿐만이 아니라 형태소랑 단어까지 커버를 쳐야 되는 굉장히 이제 범위가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난이도가 높다 보니 그래도 조금 다행인 점은 1등급 커트라인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중간고사 기준이라서 기말고사 2학기 때는 살짝 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80점대를 넘어간 시험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 기준 1등급 약 73점에서 형성되고 있고요. 특이한 점은 2등급은 68점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수능 공부랑 내신 공부를 분리하지 않겠다는 학교 선생님의 출제 의도가 조금 돋보입니다. 사실 조금 과한 면도 있습니다. 문학이나 독서 같은 경우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어려운 문항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길게 봤을 때 수능과 내신 공부를 분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학생들한테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학교의 국어랑 고등학교의 국어에 대해서 먼저 비교를 해보면서 개성고등학교 출제의 문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북지역 중학교에서 국어 A 성취도 비율은 대략 30% 내외입니다. 상당히 높죠, 그죠? 감으로 풀어도 그냥 국어를 공부하기만 했으면 웬만하면 A 성취도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등급 같은 비율 같은 경우 이전에 이제 9등급제의 4%보다는 조금 늘어났기는 했지만 중학교보다는 변별력이 높습니다. 이는 왜 그러냐? 평가라는 것의 목적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국어 같은 경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니? 수업 잘 들었니? 이거를 묻는 게 이제 평가라면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순서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변별력이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이런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를 하냐? 감으로 풀면 틀리도록 설계된 수능형 문항으로 변별력을 확보했습니다. 근데 수능형 문항이라는 말이 참 이제 국어 입시 블로그 이런 데에서도 보면 수능형 문항이 나온대요. 근데 수능형 문항이 뭔지는 참 알려주질 않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고난도 외부지문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제 강남권 W 중학교에서 실제로 작년에 기출됐던 문제고 상당히 이제 배점이 높았던 어려운 문제인데요. 중학교 고난도 외부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풀이 아이디어만 잡고 외운 바를 바탕으로 풀어도 풀리는 문제입니다. 요 가와 보기의 서술자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 가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서 나왔던 거. 보기에 나온 거는 이제 시험에서 처음 보는 외부 지문이었습니다. 다만 외부 지문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별로 당황할 게 없는 게 일단은 얘네의 서술자가 어떤지, 즉 1인칭 주인공 시점인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지 이런 것만 파악을 하고 그 둘을 외운 바를 바탕으로 소설 단원 공부했으니까 서술자는 당연히 나오겠지 해가지고 공부를 했을 것이니까 이 중에 고르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느낌은 아니죠. 그런데 개성고등학교 1학기 중간고사에서 실제로 기출되었던 문제입니다. 외울 수 없는 영역인 게 바로 고등학교 국어인 것 같습니다. 그 수능형 문항이란 그래서 무엇이냐? 처음 보는 작품에도 내가 국어적인 사고력을 발휘해가지고 얘를
해결하고 응용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수능형 문항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가는 학교 프린트에 수록되었던 문제, 나는 아예 시험에서 처음 보는 생외부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어려운 고전 시가가 출제가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미리 좀 중요한 부분에다가 빨간색으로 쳐놨는데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의문의 방식을 사용하여 공통점을 찾는 건데,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부각한다.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해서 자연에 대한 친근감을 표현한다. 계절적 배경을 제시해서 인식의 변화를 나타낸다. 쭉 이런 식으로 수능에서 나올 법한 선지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죠. 말을 건네는 방식이랑 대화랑 독백하는 방식, 차이점을 아는 학생 거의 없습니다. 사실 아는 선생님들도 많지 않을 겁니다. 계절적 배경이라고 한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직접적으로 나와야 제시가 된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눈이 내렸다고만 해도 계절적 배경이 제시된 건지 정말 애매하죠. 이러한 애매한 부분들을 확실히 알고 처음 보는 문제에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작년 2026학년도 수능 문학 22번 실제로 기출되었던 문제인데요. 거의 개성고등학교 문제랑 똑같습니다. 계절을 나타내는 소재, 방금 전에 봤죠. 그 다음에 뭐 탈속적 태도, 뭐 가정적 표현을 사용한다, 이런 것들 아까 전에 봤던 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한다, 계절적 배경을 제시한다, 상당히 유사하죠. 자, 그래서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 같은 것도 대충 넘어가지 않고 어떤 용어들이 주로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인지 정확히 학습해야 되고, 말을 건네는 방식, 이런 것들 정확히 학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그냥 감으로는 뭔가 말을 건네는 느낌이면 되지 않을까? 그냥 뭐 계절 느낌이 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것들이 오답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실제로 민터에서 쓰는 제가 자체 제작한 교재의 일부분인데요. 저만의 한 약 200개 정도 되는 남윤희 선생님만의 문학 개념어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죠.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라면 계절 어휘 플러스 계절감, 즉 봄이라면 도화, 행화, 이화, 여름이라면 녹음방초, 이런 것들을 제가 미리미리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말을 건네는 형식과 대화체와 독백체의 정확한 차이점, 이런 것들까지 미리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올 만한 모든 작품들을 뜯어서 공부하는 것, 이거는 매우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사실. 어떤 작품이 나와도 써먹을 수 있는, 처음 보지만 내가 여기에 표현법을 대입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효율적이겠죠. 이런 공부를 한번 해놓으면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아, 개념은 이렇게까지 알아야 돼? 할 수 있는데 수능까지 써먹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나중 갈수록 이렇게 공부하기 잘했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두 번째로는 문법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문법 교육과정의 구조를 조금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 품사를 배우고, 중2 때는 이제 한글 창제 원리, 표준 발음법, 그다음에 중3에서는 문장에 대해서 배우고, 고1 때는 의문 체계, 뭐 국어사라고 하는 중세 문법, 표준 발음법과 한글 맞춤법을 다시 배우고, 고2 때는 이제 선택 과목으로 해가지고 화법과 언어라고 이제 문법 체계를 총괄하는 이런 단원을 배우게 되는데요. 문제점이 이러합니다. 부분 쪼개져 있어요. 사실 이제 고1 때 배우는 의문을 풀 때 품사 필요합니다. 이 단원의 개념이. 그런데 이렇게 쪼개져서 배우기 때문에 문법을 하나의 체계로 이해하기가 어렵고 개념에 구멍이 존재하게 됩니다. 네. 개성고 문법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범위 외에 문법의 전체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역시나 이제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때 기출되었던 문항인데요. 다음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나무야는 2개의 단어로 되어 있다. 나는 네가 참 좋아하는 6개의 단어로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시험 범위는 의문이란 형태소였어요. 그렇게 공지가 됐어요. 근데 알아야 되는 개념은 나무, 야에서 야도 단어라는 품사 단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인 문법 전체에 대한 메타인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문법을 공부할 때는 이 해당 시험 범위뿐만이 아니라 관련 단원에 대한 끊임없는 복습, 연계학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단원이 아니라 이거는 문법에서 뭐 의문 단원이든 문장 단원이든 단어, 품사 단원이든 간에 이거는 그냥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언어를 보는 여러 가지 분류 시각일 뿐이에요. 그런 메타인지를 학습하는 게 제가 추구하는 문법 수업입니다. 이런 것들은 수능 문법까지도 연계가 되죠.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이 또한 제가 이제 실제로 자체 제작한 교재의 일부분인데요. 이제 문장 성분과 품사 단위를 분류하고 또 한번 이어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먼저 학생들이 헷갈릴 만한 출제 포인트를 잡아둡니다. 제가 문법의 시중 문법 교재들을 보면서 가장 답답했던 점이 뭐냐면 이렇게 헷갈릴 만한 개념들을 문제로 띡 던져주기는 하는데 개념으로는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 5이 있다랑 5사람이 있다 해서 두 개의 5의 품사가 다르거든요. 똑같이 생겼는데 품사가 달라. 이런 것들 정말 헷갈릴 만한 개념이잖아요. 제가 미리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들을 잡아주고 방대한 모든 예시들을 다 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문법적인 틀로 모든 예시에 적용해서 해결할 수 있을지, 또 제가 전공자다 보니 전공자의 눈으로 미리 연구해서 적용력을 길러주는 문법 수업을 지향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짧게 비문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성고는 비문학이 가장 심란해요, 사실. 왜냐하면 시험 범위를 예측할 수 없거든요. 약 4개년 수능특강 비문학 중에서 출제가 되는데 4개년 수능특강 비문학이면 몇백 지문이에요. 이 모든 지문들을 양치기식으로 공부하는 거는 비효율적이고 사실 도움도 안 됩니다. 이 선생님들의 성향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지문만 선정해서 공부를 합니다. 내신 기간에. 그리고 더 중요한 모든 지문들에 적용될 수 있는 기본 배경 지식. 예를 들면 경제 지문이면 뭐 통화량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문 철학 지문이면 철학의 큰 흐름이라든지, 논리학이면 논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공부해서 어떤 지문을 봐도 써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르게 글 읽는 법, 요약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수능까지 이어지도록요. 네,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개성고뿐만이 아니라 고등국어 공부법은 이러합니다. 국어 공부할 시간 물리적으로 안 많습니다. 제가 학생들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게 우리 학생들 너무 바빠요. 국어만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친구들이랑 놀아야 되고 학교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할 거 너무 많아요. 냉정하게 국어 자습서 한 장 한 장 외우고 있고 양치기 하는 시간에 수학 문제 하나 더 푸는 게 낫습니다. 그렇기에 국어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내신과 수능의 갭을 메우고 이번 시험 끝나면 까먹는 공부가 아니라 1학기 때는 좀 힘들어도 내가 2학년 때는 국어는 하루에 30분만 공부해도 10분만 공부해도 되는 그런 공부를 지향해야 합니다. 네, 제가 이제 개성고뿐만이 아니라 개성고와 내신 관리 시스템을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질문을 합니다. 모를 만한 거를. 의무 클리닉을 통해서 1:1 질답 형식으로 모를 만한 것들의 개념이 숙지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은 의무 상담,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자료들을 추가로 제공을 합니다. 철저하게 숙제 관리합니다. 제가 이제 윈터스쿨을 진행 중인데 지금 현재 우리 반 학생들이 숙제를 굉장히 잘합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교무실에서 제 옆에서 풀게 하거든요. 조금이라도 숙제 안 되어 있으면 의무 클리닉입니다. 그리고 수행평가까지 꼼꼼히 관리합니다. 웬만하면 잘 보지만 삐끗하면 등급 자체가 바뀔 수도 있는 게 수행평가예요. 그래서 수행평가 범위 일정 파악 후에 온라인 연락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첨삭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첨삭을 해주고 있고요. 네, 3월에 저희 이제 개성고 단과가 개강을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도 조금 있는 내용이지만 쉽다고 넘어갈 수 있는 화법작문 매체 3월 모의고사에서 고득점할 수 있도록 보통 화법작문 매체하면 쉬운 부분이지 다 맞아야지 하는데 꼭 한두 개씩 틀려와요. 이 부분 빠르게 정확하게 풀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3월 모의고사와 내신이 연계가 되는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강하는 과정의 경우 이제 토요일 1시부터 5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